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사연은 북유럽 노르웨이의 복지 시스템에 실망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노르웨이에서 태어나고 자란 올리비아 씨는 자신의 나라가 제공하는 높은 수준의 복지와 안정성에 자부심을 느꼈지만 아버지의 건강 문제로 인해 노르웨이의 의료 시스템에 크게 실망합니다. 그녀와 아버지는 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고 이곳에서 받은 의료 서비스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 사연은 노르웨이의 복지국가로서의 이미지와 한국의 의료 서비스 간의 대조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과연 올리비아 씨와 그녀의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올리비아 씨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태어난 조국을 상대로 분노를 감추지 않는 노르웨이 오슬로에 사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국민에게 수준 높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며 높은 생활 수준과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물론 건강보험, 사회보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인들이 부러워할 만큼 훌륭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하지만 이 여성은 조국이었던 노르웨이에 큰 실망을 하며 아시아 국가인 한국을 상대로 연신 고맙다 이야기합니다. 대체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올리비아 씨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에서도 복지국가로 유명한 북유럽 노르웨이 국적의 올리비아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복지와 평등을 추구하며 사회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에 큰 자부심을 느껴왔습니다. 또한 정의로운 사고와 창의성을 키우며 동시에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를 이끌어가는 노르웨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있죠. 그래서 전 늘 노르웨이에 대한 자부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노르웨이의 아름다움과 가치에 대해서 늘 긍정적으로 알리고 말하는 습관이 있었죠. 이런 노력이 제가 태어난 노르웨이를 더 나은 미래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저희 나라 노르웨이에 큰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엄마는 제가 어릴 적에 일찍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 후로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요. 평소 건강이 좋지 않던 아빠가 물을 마시려고 주방에 갔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쓰러진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놀라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동해야 했었죠. 구급차 안에서 아빠는 정신을 차렸지만 심장 쪽이 너무 아프다며 가슴을 부여잡았고 구급대원들은 그런 아빠를 진정시키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빠의 손을 잡고 괜찮을 거라며 계속 말을 걸었죠.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이동했고 아빠는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눕혔습니다. 아빠는 가슴이 계속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저는 담당 간호사에게 찾아가 아빠가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하는데 봐달라고 했지만 간호사는 곧 응급실 담당 의사분이 올 거라면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심장 통증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 기다리기만 하라니요. 아빠에게 다시 가서 의사가 곧 온다고 하니까 조금만 참아요. 아빠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시간이 한참이 지나서야 다가온 의사라는 사람은 아빠의 상태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MRI를 찍어보는 게 좋겠다며 간호사에게 의료 용어를 쓰면서 지시했습니다. 뒤늦게 아빠는 MRI를 찍기 위해서 들어갔고 전 환자 대기실에서 가슴을 부여잡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아빠는 다시 응급실 침대로 돌아왔고 통증이 조금 가셨는지 제 손을 잡고 이젠 괜찮다며 오히려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간호사분이 찾아와 보호자는 이쪽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갔더니 MRI 결과를 보여주시면서 심장으로 이어지는 혈관이 매우 좁아져 있어 순간적으로 온 쇼크였을 거라고 했습니다. 약을 처방해 줄 테니 약을 받아가고 식이요법 등도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 집에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퇴원 후 또 쓰러지시면 곧바로 병원으로 와야 한다는 당부도 의사는 했습니다. 괜찮은 건지 물었는데 의사는 아직은 괜찮을 것 같다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빠와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한국 드라마를 좋아했던 저는 한국으로 가는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의 건강을 고려하여 여행 일정을 여유롭게 짜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과 가까운 곳으로 호텔도 정했죠. 아빠에게 일주일만 함께 한국 여행을 다녀오자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제 여행 계획을 들으시고는 한국은 전쟁 때문에 위험한 분단 국가가 아니냐면서 다른 나라로 가자고 하시더군요. 평소 한국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아빠에게 한국은 지금 휴전 상태이고 위험한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북한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아빠가 그래도 지금 휴전 상태이지 전쟁이 끝난 나라는 아니라면서 한국에 가는 것은 매우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가난하고 낙후된 나라가 아니냐며
혹시라도 여행 갔다가 저번처럼 쓰러지기라도 하면 불안하다면서 온갖 걱정들을 늘어놓으셨죠. 제가 드라마에서 본 한국은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는데 저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왠지 설득당할 것 같더군요. 그래도 이미 결심은 했었기 때문에 아빠를 끝내 설득하여 한국으로 가는 여행 계획에 동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다가왔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빠와 함께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여행 가는 날까지도 아빠는 근심 걱정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괜찮아, 아빠 딸이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가보면 알 거야. 라며 아빠의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아빠의 건강이 좋지 못했지만 오슬로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직항표는 따로 운행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프랑스를 한번 경유하는 최소 구간으로 항공권을 구했죠. 오슬로에서 인천까지는 최소 13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 볼 한국 여행 책자도 챙겨갔습니다. 그렇게 13시간 가까이 나라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노르웨이의 공항과는 달리 인천공항의 깨끗함과 첨단 시스템들의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화장실 바닥조차도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었고 넓은 공항 내부 전체가 청소와 정돈이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늘 자연 친화적인 노르웨이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만큼 인천공항의 청결도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첨단 시스템들이었는데요. 15년 이상은 우리 노르웨이보다 앞서 있는 나라 같았습니다. 셀프 체크인 시스템과 스마트 보안 검색 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들이 저희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한국이 얼마나 IT 선진국이고 현대적인 나라인지를 실감했죠. 함께 왔던 아빠도 이게 정말 분단국가 한국이 맞느냐며 입을 다무시지 못하시더군요. 공항에서 우리는 예약했던 호텔로 가야 했는데 아빠도 저도 처음 온 여행이라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공항 직원으로 보이는 분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정말 너무 친절하게 약도까지 주시며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첫 여행이기도 했고 어쩌면 아빠와의 마지막 해외여행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병원 근처로 좋은 호텔을 예약했었습니다. 제가 예약한 호텔은 서울시청 옆에 있는 프레지던트 호텔이었고 직원분의 안내에 따라 우리는 호텔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 근처에 다 달았을 때 아빠와 저는 공항에서의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청 주변에 있는 수많은 대형 호텔과 시설들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인데요. 공항뿐 아니라 이렇게 시내 건물들까지 현대적이라니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미래의 도시 같았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건물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높은 빌딩을 쳐다보며 목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또한 호텔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전쟁 박물관, 컨벤션, 쇼핑몰, 레스토랑 등 이런 시설들이 한 도시에 모여있는 것을 보고 정말 신기했고 한국이 얼마나 선진국인지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로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은 밝은 미소와 함께 환영해 주었고 체크인 과정도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죠. 객실로 안내되었을 때 호텔의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잘 정리되어 있었고 현대적인 디자인과 편의시설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죠. 창문 밖으로 풍경을 내려다보며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짐을 풀어놓고 아빠에게 호텔을 둘러보자고 했고 그렇게 저는 아빠와 객실을 나와 호텔을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 와인바,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등 다양한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시설이 최상의 서비스와 퀄리티를 제공하고 있었죠. 노르웨이 호텔은 오래된 곳이 많아서 이렇게 좋은 시설들을 보기가 힘든데 서울 호텔은 달랐습니다. 로비를 지나던 그때였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시더니 주저앉으신 것이었죠. 지난달 주방에서 쓰러졌던 적이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입구에 있던 호텔 직원분이 쓰러진 아빠를 보고 달려와 주셨고 무슨 일인지 설명도 안 했는데 어디론가 무전을 하는 듯 하더니 5분도 안 돼서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뤄졌던 일들이라 저는 어리둥절하기만 했죠. 아빠는 그렇게 구급차를 타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아빠를 따라 뒤에 올라타려 했는데 노르웨이와는 달리 구급대원분이 저를 앞좌석에 타라고 했고 응급 상황이라 구급대원들이 아빠의 상태를 보살피며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구급차 앞자리는 처음 앉아봤는데 전 구급차가 이동하고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되었죠.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구급차 앞쪽을 호위했고 놀랍게도 한국 도로에 있던 수많은 차가 저희 아빠를 태운 구급차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한쪽으로 모두 비켜주는 놀라운 상황을 보면서 감동을 하였던 모양인지 한없이 눈물이 흐르기만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신속하게 아빠를 검사하는 의사분들은 제가 살던 노르웨이 병원과는 환자를 대하는 의식 자체가 달라 보였습니다. 한눈에 응급인 걸 알아채시고는 우선순위로 빠르게 아빠를 진찰해 주셨습니다.
의사분은 심근경색이 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평소에 지병이 있으셨느냐고 물어보셨죠. 분명 얼마 전 노르웨이에서 아빠가 쓰러져 병원에 간 적이 있었고 아직은 괜찮다는 말만 들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싶었죠. 한국 의사분은 심근경색 스텐트 시술을 당장 해야 한다고 했고 그렇게 아빠는 머나먼 타지에서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의 혈액 공급이 갑작스럽게 멈추면서 발생하는 병이며 지금 시술을 받지 않고 약만 드시게 된다면 심장 근육의 지속적인 손상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심각해지면 심장 기능 저하는 물론이고 심장마비가 와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현재 저희 아빠의 상태는 심장으로 이어지는 3개의 굵은 혈관이 기능을 소멸한 상태였고 나머지도 모두 축소되어 심장으로 혈액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오늘 당장 시술해야 한다고 의사분은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르웨이 병원에서는 아직은 괜찮다고 했었는데 많이 심각한 거냐며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의사분은 약물 치료도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저희 아빠의 상태는 이미 진행이 많이 되었다면서 시술을 통해 혈관을 뚫어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빠가 혹여나 잘못될까봐 당장 시술을 받겠다고 했고 그렇게 저희 아빠는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혹시 여행 와서 이런 일이 생길까봐 호텔을 예약할 때도 일부러 병원과 가까운 곳을 구했던 거니까요. 그렇게 아빠는 낯선 나라 한국에서 심근경색 스텐트 시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간 지 3시간 정도 되었을 무렵 담당 의사분이 저를 찾아와 시술은 무사히 끝났고 이틀 정도만 병원에서 관찰받으며 휴식을 취하시면 괜찮을 거라 하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한국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끝난 일이었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지금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국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이 관찰해 주시면서 퇴원을 준비하던 때 한 간호사가 다가오더니 종이를 한 장 건네주었습니다. 종이에는 영어로 적힌 한국 여행지들을 적어주셨고 저희가 외국에서 여행 온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는 아빠가 이제 시술이 끝나 회복해야 하는 단계라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여행지를 간호사분께서 친절하게 영어로 써주셨던 겁니다. 그 배려에 또 한 번 눈물이 흘렀죠. 눈물이 흐르면서도 속으로 제 모국인 노르웨이의 배신감이 커지더군요. 만약 아빠와 제가 한국으로 여행 오지 않았더라면 아빠가 이렇게 완벽하게 시술을 받고 회복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 제가 사는 곳의 병원들을 앞으로 신뢰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던 아빠와 저는 지금 노르웨이 오슬로로 돌아와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그때 시술 이후로 단 한 번도 가슴에 통증을 느끼신 적이 없죠. 제가 태어난 노르웨이에 대해 늘 자부심을 품고 사람들에게 저희 나라를 최고라고 소개했었던 저는 이제는 노르웨이가 아닌 한국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나라라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빠도 한국을 다녀온 이후로 코리아라는 단어만 어디서 들려도 관심을 두실 정도이고 아빠도 저처럼 지인들을 만나면 늘 이야기 주제는 한국에서의 경험담이 되곤 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의료 서비스가 우리가 부러워하는 복지강국 노르웨이보다 좋아서 놀랐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올리비아 씨에게 응원의 댓글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감동 채널이었습니다.